자, 제가 국어 강사이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자신은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문해력이 없어서 책을 읽기도 글을 이해하기도 힘들다는 건데요. 그런데요, 대체 문해력이 뭔가요? 오늘은 바로 이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문해력을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해력이 좋지 않아서 글을 이해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좋으냐. 항상 문제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문해력을 좋게 하고 싶다면 문해력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문해력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가 되겠군요. 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향상시키고 싶은 글이 뭔지부터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글을 읽을 때 특히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이 두 가지 질문만 잘 생각을 해보면 문해력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대략적인 느낌이 오지 않으실까 싶어요. 무엇이든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문해력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흥미로운 소설을 읽을 때는 전혀 이해에 문제가 없는데 제품의 사용 설명서만 봐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요. 역사책이나 과학책 등은 읽을 때 문제가 없는데 유난히 문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죠. 물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글자는 무조건 다 싫어. 그리고 어떤 책도 싫어. 글도 싫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둘 중에 특정 영역을 분명히 더 어려워는 해요. 대부분 문해력을 말할 때는요. 우리가 평소에 읽는 글들, 예를 들면은 뭐 각종 공문, 서류, 행정문서나 아니면 제품의 사용 설명서 같은 비문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어놓은 비문학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유난히 문학을 어려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문해력이 좋다고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문해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글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문해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영역에 대한 이해도는 무척 높지만 다른 영역의 글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해야 뜬구름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문해력이 좋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글이든 책이든 처음 접하는 글을 볼 때 이해도가 높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해력이 좋고 나쁜 사람들을 사실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어디서요? 저희 국어학원에서요. 보다 구체적으로 문해력에 대한 정의를 좀 하자면요. 수능 국어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급 이상, 전국 11%의 상위권이죠. 이것에 해당이 되면 저는 문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국어에는 시, 소설, 수필, 연극, 고전, 소설, 시가 이런 다양한 영역의 문학도 나오지만 법, 경제, 철학, 역사,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과학, 또 통계나 도표까지 나오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모든 자료들을 그것도 시간 안에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수치로도 알 수 있듯이 상위 10% 정도고 이것에 못 미치는 90%의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든 어려움을 겪는 글의 분야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능 국어를 보고 이해하는 상위 10% 정도의 사람이면 어디서든 문해력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해력 때문에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일은 잘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이건 좀 다소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향상은 있겠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문해력은 수능 국어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물론 진짜 수능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수험생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읽어낼 필요는 없겠죠. 충분한 시간만 확보가 된다면 수능 국어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읽어낼 수 있을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이 정도라면 문해력이 괜찮다, 훌륭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간단하긴 해요. 근데 뭐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성인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에 가장 좋은 방법은 훈련하고 학습하는 것이긴 한데요. 모든 글은 사실 영역별로 읽어야 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오늘은 딱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것부터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에서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식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눈물의 사전적인 의미, 즉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희생, 헌신 등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은요, 문맥적인 흐름과 의미, 문맥적인 그런 의미에서 숨겨진 뜻을 유추하면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경제, 역사, 과학과 같은 비문학은요, 사전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해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오늘 성인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요, 앞으로 모든 글을 보실 때 이게 문맥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은 글인지 아니면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좋은 글인지 둘 중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하는 글인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확인할 때는 종이 사전으로 찾아보면서 읽는 것이 좀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사전을 찾아보는 것만 습관이 돼도 문해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사전은 가장 체계적인 형태의 책이고 오류가 없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보는 게 좋아요. 종이 사전은요, 전자사전과는 다르게 찾아보면서 신체의 배나 먹는 배처럼 같은 발음이지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음 이의어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 등을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어휘, 이것을 활용한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학생이라면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수능 국어 학습이죠. 그리고 수능 국어가 2등급 이상이 되면 훗날 문해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걸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다른 걸 막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거 다 하는데 그 말고 그냥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 됩니다. 문해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상위 10%가 아니라 90%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초등부터 국어를 학습하란 말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는 자유롭게 책도 많이 읽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도 찾아보면서 다양한 글에 대한 친숙함 높이는 거 좋고요. 중등 특히나 중학교 2학년부터는 국어 교과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해력을 높이는 가장 좋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일반적으로 문학은 그냥 가슴으로 감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 안에서도요, 권장을 하는 읽기 방법이 모두 있어요. 예를 들면 문학 작품을 읽더라도 한 글자씩 음미하면서 읽어야 하는 글이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글이 있어요. 또 작가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상해야 하는 작품이 있고요.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야 하는 글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국어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해력은 단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인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렇다고 성인들이 수능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없는데 문해력을 향상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문해력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은 지는 꽤 됐는데 항상 마음만 있고 벌써 그 마음을 먹은 지는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항상 마음만 읽고 맞는 일들에 밀려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은 책이고 책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부지런히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월도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